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 모든 주민센터 앞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하러 가면 복잡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네, 잠시 후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외빈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리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가서 중간에 가서. 지금 시작할게요. 네, 자리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창업 국가를 제시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의 신간,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주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항상 꼭 착용을 해 주시고요. 저도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북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일상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느껴지는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인데요. 눈을 꼭 감고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음악에 몸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연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원님 그리고 첼리스트 이유빈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연주명은요. BTS의 소우주 그리고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입니다. 이 연주곡을 이광재 저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주자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미로운 연주에 어떻게 힐링이 좀 되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BTS 노래도 나오고 또 감미로운 좋아 좋아도 들을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으론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인순이 씨의 축하 영상인데요. 함께 보면서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저는 해밀학교 이사장 김인순입니다. 오늘 이광재 의원님께서 쓰신 책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의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나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에 깊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밀학교의 마음을 모아서 북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순이 씨의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다음은 오늘 북콘서트를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서는 제가 명단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참석해 주신 분들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송기현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재후 부산시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창묵 원주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유석연 원주시 의회 의장님 외 의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병구 강원도 의회 운영위 부위원장님과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홍윤철 서울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허기복 목사님 참석해 주셨나요? 네, 허기복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우순 전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양희구 강원도 체육회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최경순 강원 여성인권지원공동체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영 원주시 체육회장님 자리에 계실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구자열 강원도지사 비서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자의 사모님이신 이정숙 사모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참석해주신 분들을 대표로 우리 송기원 의원님과 또 허영 의원님의 축하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서로 미루시는 모습이 좋은데요. 먼저 송기원 의원님의 축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해야 저자가 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늘 꾸준히 발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오늘 쓰신 책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잘 들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박재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부산 시당위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영 우리 도당위원장 고맙고요. 또 멀리서 오신 분 감사드리고 아까 또 사회자께서 또 잠깐 인사를 빠뜨렸는데 우리 유정호 노인회장님께서 오셨는데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노인회장님.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허영 의원님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영 의원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영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차려입고 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가 가슴이 그냥 벅차네요. 우리 이광재 형, 요새 광재 형으로 뜨고 계신데 우리 광재 형님은 2010년도 강원도지사 당선되실 때 제가 유세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곳곳을 대형 트럭을 다니면서 유세팀과 열심히 춤을 추면서 신바람 나는 선거판에 이 흥행과 바람을 일으켰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때 얼마나 춤을 추고 생겼는지 나중에 연골에 물이 생겨가지고 다리를 찔럭찔럭 거리면서 그렇게 다닐 정도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광재 지사의 꿈에 맞춰서 정말 신명나게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벅차고 아직도 그 꿈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2010년 이광재 당선 이전과 이후에 강원도의 꿈이 달라졌고 강원도가 달라졌고 강원도의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광재 하면 저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전환의 디자이너이자 세대 교체의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꿈과 희망을 디자인하는 정말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삶의 소소한 행복, 소확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그랜드한 비전과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설계한 사람으로서의 그 디자인 능력들은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총괄본부장을 하시면서 마련된 그 정책적 디자인 능력이 이미 전국의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가 다 깔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스마트 기기가 다 깔려서 이제는 스마트 기기로 원격 교육을 하고 원격 의료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을 만들어서 500조 이상 모든 우리 국가의 지식들을 디지털화해서 학교와 가정 단위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호남에는 40조 원의 그린 뉴딜 차원의 시세 풍력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저기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가지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지역균형 뉴딜의 큰 그림들이 추진돼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판 뉴딜 총괄본부장으로서 이광재가 만들어 놓은 정책 디자인의 그림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 디자이너 이광재에게 큰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여 년) 전 못 모르던 청년이 춤추게 날뛰게 했던 그 이광재의 꿈 다시금 사장되지 않고 저분 그동안 10년간 정말 국가의 탄압을 통해서 탈탈 털리면서 참고 버텨와서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비전과 희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써먹어야 됩니다. 국민이 써먹어야 합니다. 이제 세계가 써먹을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소중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광재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힘차게 축하 말씀을 보내주신 허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재후 의원님의 축하 말씀도 듣겠습니다. 미리 나왔습니다. 저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서 부산시당위원장이거든요. 제가 부산서 3번을 떨어지고 4번 만에 됐는데 이제 재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광재보다 한참 위인데 요새는 내가 이광재 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맞죠?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해줬던 이광재 형, 능력이나 여러 가지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10년이라는 공백은 사실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재 형은 10년 동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사람은 어려워봐야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저도 3번을 떨어지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다 우주인데, 아까 소행성 이야기를 했는데, 소우주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힘을 모으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광재 형을 모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영 의원님과 송기현 의원님 그리고 박재후 의원님까지 축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북콘서트 하이라이트 저자님을 만나 뵙기 전에 먼저 신간의 소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신간 소개 영상 보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간 소개 영상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북콘서트의 하이라이트죠. 원주의 미래 스마트 건강도시 강연 전에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의 저자 이광재 의원님의 출간 소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분 소개를 안 드린 분이 있는데요. 우리 조세현 사진작가라고 대한민국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제 이 포스터 사진도 찍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저기 박수 좀 부탁합니다. 네 분 같이 오셨습니다. 저 뒤에 현각 스님도 계시고 한데 다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한테 항상 신세만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자라서 원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전학을 왔었습니다.
봉산동에서 자취생활을 할 때였는데 시골서 여기 처음 오니까 학교 성적도 별로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래서 잠을 안 오는 약도 먹어보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또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에 제가 봉산동 앞에 철길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를 걸어갔는데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하루살이가 수많은 하루살이가 불빛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문득 나도 저 수많은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살다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본 책이 있었는데 인육점이라고 사람의 몸뚱이가 정육점에 걸려 있는 그런 인육점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주 중학교를 마치고 봉산동으로 집에 가는 도중에 정육점 앞을 지나는데 그 고기가 걸린 정육점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기 정육점에 있는 고기처럼 나를 사가세요, 나를 사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사춘기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꿈꾼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정말 강원도 평창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시골 소년이 저를 오늘 연글게 하고 저를 키운 것은 우리 장동혁이라는 친구하고 우리 원주의 지학순 주교님하고 그런 분들이 저를 키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가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일가를 이루겠다는 결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형편과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인간은 노력하면 언제든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 그런 세상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세상이라는 걸 저는 간절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도 야학 교사 생활을 한 것이고 학생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얼마나 존엄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그런 뜨거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곳 원주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찍부터 역사책을 눈에 띄게 됐습니다. 임진왜란을 보게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병자호란의 역사를 보면서 이 비참한 역사는 어디서 오는가? 청일전쟁을 보면서 우리의 해방 이후에 좌와 우가 갈라져서 무한정 서로를 죽이는 이 비참한 역사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6.25라는 그 처참한 과정에서 우리가 쓰러져 나가는 우리 동포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 분단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걱정하고 우리의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G7을 넘어서 G5를 넘어서 G3를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나라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꿈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30대에 내가 정도전처럼 살고 40대는 이성계처럼 살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고 이 나라의 운명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가난하고 서럽게 사는 사람들이 국가는 국민의 집이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국가는 수많은 한 해의 역사를 갖는 이 국가는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입니다. 정치가 많은 얘기를 해봐야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 보다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왜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 힘들고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왜 국가는 잘 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 살아야 되는가? 저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정치인들은 경제 성장이라는 GDP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일자리가 있느냐, 소득이 있느냐, 집이 있느냐, 교육에 걱정이 없느냐, 의료에 문제가 없느냐, 문화생활은 풍족한가, 그리고 아이들의 돌봄과 어르신의 돌봄이 있는 그 나라를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지표를 만들어서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1년에 한 번씩 성적표를 매겨서 국민이 이제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국민이 삶이 나아지는 그런 위대한 시대를 함께 여러분과 꼭 만들고 싶다는 그 각오와 당부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뒤에 우리 홍윤철 교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원주가 수명 100세 시대의 미래의 도시가 될 건가에 또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니까 제가 앞에서 너무 열강을 해놓으면 우리 홍윤철 교수님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강원도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강원도지사 출마를 결심할 때도 그때 지지율 마이너스 23%였습니다. 우리 최경순 도의원님 비례대표 한 분하고 우리 고진국 의원님 지역구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면 사랑하면 운명을 건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지금 제 지지도 2%쯤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공백이 너무너무 길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금 도전을 무모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의 가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도 1%였을 때 이인재 후보가 30%를 넘을 때 저는 노무현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사정권에 맞서 싸울 때도 전두환 정권이 언제 사라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몸을 던져서 하는 것이 저는 역사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심히 지지도 1%를 위해서 역사를 바꾸고 싶으면 원칙 있는 세상을 원하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면 우리가 함께 도전하다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국민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현역 국회의원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 그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시대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38살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50살에 문재인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52살에 이해찬 총리는 40대 유시민 장관과 40대 이창동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키웠던 IT 벤처는 이미 네이버, 다음, 카카오, NC소프트는 이미 한국 사회의 재벌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그린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새로운 제2, 제3, 제4의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그런 수많은 회사들이 탄생해야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지지도는 2%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호 선배는 저랑 만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와 함께합니다. 송기현 선배도 제 학교 선배도 저랑 함께합니다. 허영 선배도 허영 의원도 저랑 함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도 1%였고 현역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행운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꿈 하나로 움직입니다. 가슴 속에 있는 열망 하나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열망 하나가 강하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네온사인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다쳤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맨홀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구멍에 빠져가 사고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광화문 내거리에 앉아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단식을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할 것이고 20일이 지나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을 먹으면, 역사를 바꾸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열망의 불을 지피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면 국민이 잘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된 나라로 가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박수 속에서 위대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비록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존재가 함께 노력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별이 되는, 서로가 서로를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BTS의 소우주라는 그걸 좋아하는 가사도 그렇게 된 거고요.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디지털 시대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구독해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강원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님 함자도 이강원이기 때문에 강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들이 정말 이 강원도 평창 중리 316번지에 태어나서 꿈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노력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노력 하나로 여기까지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집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국가 외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국가는 인간에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치를 열어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평범한 가정의 자식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번번이 신세를 지고 번번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제 모든 걸 바쳐서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이 도와준 이광재가 먼 훗날 강원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꼭 성취해서 먼 훗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이광재 의원님의 출간 소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이광재 의원님의 열정이 담긴 출간 도서는요, 1층 로비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우리 서로의 안전과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꼭 잘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의 미래 스마트 건강 도시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을 텐데요.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 공공보건의료 사업 단장 겸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하고 사진 찍는 시간이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달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멋진 우리 이광재 의원님의 연설 뒤에 한다는 강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느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주 스마트 건강도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이광재 의원님과 많이 나눴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정말 인류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도전은 한편으로는 위기와 기회를 줍니다. 아마 세상은 두 개로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을 못한 국가, 코로나19에 성공적인 대응을 한 국가. 아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성공적인 대응을 한 성공적인 방역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성공적인 국가고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나라, 성공에 그친 나라.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의미, 인류에게 주었던 문명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깨칠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럼으로써 문명을 이끌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찾는 나라.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신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왔지만 21세기 들어서만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연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거의 5년마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은 거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인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깨치고 나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문명의 선도 국가가 되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의 시대,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50년에서 1950년 전염병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위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염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으로 우리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고 지금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는 세상은 만성질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이런 질환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환들 속에 살게 된 것은 1950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이 문제를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그리고 2021년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전염병 그리고 퇴행성 질환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공원에 시체가 있고 길거리에 시체가 있고 그 시체를 트럭에 싣고 있는 사진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서 시체가 넘쳐나는 상황.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 뉴욕, 파리, 런던, 도쿄, 서울 다 어디입니까? 선진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다만 선진국의 수도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코로나19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저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장 코로나 환자가 많습니다. 대도시 중심에 사람이 밀접하게 사는 현재까지의 문명의 전략은 무엇인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얼만큼 성공적이었나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선으로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미국인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100만 명당 649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 유럽, 독일, 노르웨이 순서가 있습니다. 맨 바닥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100만 명당 8명입니다. 미국은 100만 명당 649명, 한국은 100만 명당 8명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에 있어서는 아마도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이제 의료에 있어서는 누구를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실 방역의 성공은 확진자 수, 또 사망자 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충격을 얼만큼 흡수하고 잘 대처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개의 동그라미가 있죠. 오른쪽 동그라미는 사망자 수가 많은 유럽과 미국이고, 왼쪽의 동그라미는 한국이 속했던 되게 이제 아시아 쪽의 나라입니다. 근데 높이도 다르죠. 밑으로 갈수록 빨간 선이 GDP가 그대로인 나라, 내려갈수록 GDP가 얼만큼 감소됐느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현재까지 평가할 수 있고 아마도 그렇게 평가될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에 성공하는 이 시점, 지금 2021년 이 시점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막대기들이 있죠. 사실 저 막대기들의 맨 오른쪽은 OECD 평균의 노인 인구 증가율, 즉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에서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유일하게 더 높은 나라,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특히 2020년, 21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0년은 작년은 1955년생, 즉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인구가 증가되는 시기. 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노인 인구에 진입하는 해입니다.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입니다. 현재 15%인데 25%가 됩니다. 1년에 1%씩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실은 성공인 거죠. 우리는 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도전의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성병,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암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질환들 위에 또 다른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라고 아시죠? 치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우울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커다란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술, 담배, 또 운동 열심히 해도 만성질환을 해결할 수 있지만 치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문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생활 습관 개선이 아니라 사회를 바꿔야지 됩니다. 사회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의료적, 사회적 돌봄을 가져와야 됩니다. 한편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또 질병이 이렇게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의료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현재 우리는 GDP의 8%를 의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된다면, 지금 이 그림은 왼쪽이 한국이고요, 중간이 일본, 오른쪽이 미국인데 미국은 GDP의 18%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GDP의 18%를 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 2030년에
우리가 GDP의 17%를 쓰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방법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의료에서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병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이 생기면 진단을 잘해야 되고 치료를 잘해야 되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의료고 의학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질병이 생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질병이 생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지 됩니다.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사회, 의료 서비스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거, 커뮤니티, 도시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공공재로서 미래 의료 서비스를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료는 또는 의학은 어디 별 나라에 있는, 오늘 뭐 별 얘기는 많이 했지만 딴 나라에 있는 그런 독립된 학문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 속에 있어야 되는 학문이고 사회 속의 기본 구조로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는 디지털 공공재가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는 건강권은 기본 인권입니다. 생명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의료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복지로 본다면 보편적 복지가 정말 의료가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공공재로서의 미래 의료 서비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분산형 의료 체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분산형 의료 체계, 새로운 의료 체계를 좀 만들어가자. 저거에 반대되는 것은 소위 중앙 집중형 또는 위계 질서형, 이제 이런 의료 체계가 되는 거죠.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자. 이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그 질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돌보자 하는 것이죠. 지금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병이 생기면 내가 어디가 아프면 이게 무슨 병이지 며칠 참다가 찾아보고 내가 무슨 병이지 혼자 생각하고 그 병을 잘 보는 선생님이 누구지 찾고 그러고 나서 제일 잘 보는 사람 서울에 소위 빅5에 있겠구나 해서 거기서 찾고 아름아름해서 연결해서 가는,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의료입니다. 이게 병원 중심의 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의료가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는 곳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제는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체계, 그것은 의료 전달 체계가 아니라 의료 협력 체계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 아마 이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1차 의료는 수준이 낮은 의료, 3차 의료는 대학병원급의 의료, 그리고 1차 의료를 거쳐서 소위 동네 의원을 거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이런 개념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의료, 동네 병원은 거쳐가는 곳.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병원 중심의 의료가 되고, 그럼 빅5 병원에 다 몰려서, 빅5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카톨릭 병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병원에 가서 다 진료를 받을 것이냐? 그 병원은 넘쳐나고 동네 의원은 정말로 하찮은 일만 하는, 자, 이런 의료를 우리가 지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료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동네 의원도 대학병원과 똑같은 수준의 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협력하는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의료를 바꾸기 전에 그러나 우리 커뮤니티, 지역사회, 집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 노인 인구를 요양병원이나 또 요양시설에 수용하는
그런 전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 같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인과 소위 조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살고 또 따로 살고 그러나 서로 돕고 돌봄이 일어나는 그런 커뮤니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일도 하고 그 속에서 여가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돌봄이 지역사회로 가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에 있는 병의원의 수준이 아주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안 가도 동네에서 진료받아도 똑같은 수준으로 된다면 누가 빅5 병원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가까운 곳에서 주치의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치의는 동네의 단골의사,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이제는 그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주치의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이런 전문 선생님들의 모임이, 그 그룹이 그 사람한테 의료를 전달하는,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또는 지금은 종합병원을 가지만 종합병원이 나한테 온다. 그게 새로운 주치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바뀔 게 사실은 많죠.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집이 바뀌어야 됩니다. 집이 스마트하게 돼야 됩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집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 우리는 소변, 대변, 변기에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소변, 대변은 귀중한 시료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냅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일 한다면 얼마나 좋은 정보들이 얻어지겠습니까? 변기뿐이 아닙니다. 집에서 체온도 재고 또 오염 관리도 하고 또 신체 활동도 측정하고 또 먹는 칼로리도 우리가 측정하고, 그러면 집이 달라지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거울, 우리는 거울 매일 바라보지만 사실 거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매일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찰할 수 있는 것이죠. 안색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더 발전되면 눈의 망막의 혈관을 매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저기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렇게 되면 질병의 예방에 훨씬 앞서 가고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반이 돼야 되고, 침대, 잠자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수면 관리, 또 뇌파, 스트레스 이런 검사를 저기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활 스케줄까지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집이, 그런 정보가 산출되는 곳으로 만든다면 새로운 의료로, 새로운 미래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스마트워치는 잘 아시죠? 스마트워치에서 심전도 지금 다 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쓰이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보면은 배에다 뭘 대고 있는 거, 초음파 기계입니다. 저렇게 초음파 기계를 대면 병원에서 그 초음파 사진으로 보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경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을 우리가 의료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다음. 사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그림과 같이 저런 정보들입니다. 저희도 저런 정보를 보면 심전도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는 아무리 의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AI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의료 서비스에는 AI를 거쳐서 분석된 자료,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19, 지금 우리는 환자가 생기면 확진자,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 추적하고 하죠.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만일에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잡아낸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사회, 그렇게 되는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스마트워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장비, 집에서 화장실 또는 변기, 거울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어떤 정보, 그런 정보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세상이 의료가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집 중심이 됩니다. 지금 병원 중심인 의료가 되는 이유는 의료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지금 다 어디 있나요? 병원에 가야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건강 진단을 하고 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봐야지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 정보의 대부분이 집에서 내가 만들어냅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곳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렇지만 그 정보를 갖고 있다고 내가 의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주치의입니다. 근데 주치의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전문가들의 그룹입니다. 종합병원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또 다시 그 뒤에 있는 전문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결을 누가 하느냐? 플랫폼이 합니다. 이제는 플랫폼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플랫폼 의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 의원이 이제는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게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돌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이제 보건과 복지 이렇게 꼭 떨어뜨려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주민, 개개인으로 가면 의료와 돌봄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통합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통합이 일어나는 것도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합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집 중심으로, 스마트홈 중심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복잡한 그림이지만 사실 이 그림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또 말씀드린 겁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동네의 주치입니다. 지금은 아프면 어디가 아프면 동네 의원을 찾아가죠. 거기서 뭐 진찰 받고 처방 받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저 동네 의원이 이제는 개인이나 집에서 만들어진 여러 정보를 미리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 신호가 뜨면 연락을 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라면 병원으로 다시 와서 진료를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AI가 필요합니다. AI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지원하는 시스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저장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소위 클라우드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동네에 갖춰진다면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이 없느냐? 기술 기반은 다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그것이 동네의 의료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만 나는 MRI도 찍고 싶고 CT도 찍고 싶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검사를 받고 싶은데 동네에는 없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잘한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공유병원입니다. 공유병원을 만들어서 자원을 공유하는 겁니다. MRI, CT, 초음파, 심장검사 다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 동네에 있는 주치의도 그 검사 장비를 활용해서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의원의 수준이 대학병원과 같아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릅니까?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가 의료의 중심이 된다. 그 동네를 만들자. 그 동네가 많이 모이는 그게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공유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이 공유병원은 저와 또 이광재 의원님과 같이 만든 개념인데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 병원에 MRI, CT 이런 그 초음파 이런 검사 장비들은 대개는 300병상 또는 500병상 이상에 있습니다. 그건 큰 병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건강진단을 또 받기도 하죠. 근데 건강진단은 되게 식사하고 받나요? 하기 전에 받나요? 아침에 받죠. 오후에는 놉니다. 그래서 자, 저 장비들을 오후에 활용해서 동네 의원에서 공유적으로 다 활용하게 하면 장비가 노는 일도 없고 충분히 합니다. 장비를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저런 공유병원을 지방의료원 또는 지역사회 책임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저렇게 공유화시켜서 가자. 필요하면 정부가 저 정도 재정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유병원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지역사회 의료는 대학병원과 똑같은 수준의 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렇게 되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치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 책임병원, 더 나아가서 책임의료기관. 사실 MRI, CT를 지방의료원 또는 지역사회 책임의료기관에서 찍어도 그것을 판독하는 사람은 원격으로 대학병원에서 판독을 한다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학병원의 진단이 개인한테, 동네에 나한테 오는 겁니다. 대학병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료 협력 체계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3만에서 5만 정도의 유니트에 만들고 공유병원을 한 20만 정도에 만들면 현재는 지방의료원 수준에서 저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 그 도시들이 다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것이 메가시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이 아닙니다. 무한히 중심이 있고 무한히 확장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에 완성된 소위 자족적인 도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가자.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그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료만 갖고 사회가 되는 건 아니죠. 교육, 일, 주거, 또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플랫폼 기반으로 저는 가야 된다. 그것이 미래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스마트 시티 잘 아시죠? 스마트 시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정말 기술 기반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동화입니다. 자동화가 되면 멋진 세상이 될까요? 또는 건강한 사회가 될까요? 스마트 시티엔 스마트 병원도 있고 스마트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 교통도 있고 건강이 빠져서는 아무리 스마트하다 그래도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중심인 사회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도시는 의료뿐이 아니라 에너지 또는 농업 또는 걷기와 자전거 또는 여가 또는 공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도시, 그것이 건강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스마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술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입니다. 그 속에는 보건의료가 스마트화되고 에너지, 교통, 녹지, 먹거리, 폐기물 이런 도시 하부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지 됩니다. 플랫폼으로 연결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고 건강해지고 살고 싶은 도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스마트화 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원주가 미래를 여는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 원주는 들여다보면 놀랐습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강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시민들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원주시는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며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시 원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05년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 도시입니다. 결국 원주는 건강한 도시 또는 스마트한 도시, 정말 스마트 건강 도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주가 그런 모범을 보이고 우리나라의 스마트 건강 도시 100개쯤 만들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1000개쯤 만들면 세상을 이끄는 수준을 넘어서 세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끄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에 우리 또 이광재 의원님이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작년에 저희 지인이 저한테 초상화를 하나 줘서 제 오피스에 걸어놓고 자주 쳐다보는 그림입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초상화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렇지만 먹거리와 생명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원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주의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건강도시라는 주제로 홍윤철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네, 홍윤철 교수님은요, 사실 이광재 의원님과 함께 이 스마트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제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 신간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한번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좋은 노래도 들으면서 힐링도 되고 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벌써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광재 의원님의 요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네요. 광재형 맞습니다.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광재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제 소감은 생각보다 조금 더 친근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강원도의 아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이강자 원자님의 아드님이신지는 몰랐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 QR코드에 들어가시면 이 광재형과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이광재 TV 또 들어가 보시면 이광재 의원님을 더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띄워주실 네, 이제 왜 갑자기 하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님 잠깐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다 띄운 걸?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나라인데요. 왜 홍윤철 교수님을 모셨냐면은 저랑 지금 한 몇 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명 100세 시대가 오면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게 결국 강원도 같은 데가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중소도시가 결국 저러한 새로운 의료와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면은 여기서 결국 우리가 미래가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한 몇 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에서는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시키는 대로 운동을 하면 1년에 33만 원을 국가가 줍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살면은 본인도 중요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국가는 건강보험료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서울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이것 강원도나 우리 중소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우리 홍인철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 송기현 선배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송기현 선배님 저 때문에 정말 전국으로 다니고 계세요. 우리 송기현 선배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송기현 선배님 힘을 합쳐서 허영님 금방 가셨는데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꾸는 이 작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가 있잖아요. 그 씨앗은 작은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별히 시간 내 감사하고요. 우리 송기현 선배님 말씀 한번. 잘 좋은 시간 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서 살다 보면 늘 이렇게 좀 그 주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국회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가도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강원도는 지역구 8명이잖아요. 8명이 되면 실질적으로 뭐 힘을 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다른 당이지만 우리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나왔다가 몇 표 못 얻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강원도가 주인이 아닌 그냥 관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그것이 좀 바뀐 때가 한 번 있었죠. 그때가 바뀐 때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강원도에서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지사가 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관심을 강원도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저 전국적 3%밖에 안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되지만 3%도 딱 뭉쳐버리니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마 가장 큰 난점은 그거 같아요. 근데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도 우리 광재 형도 맨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아니 몇 프로 시장 몇 프로 가지고 되겠냐 이런 게 가장 중요. 이런 것이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사실 난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저는 강원도에서 나서서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나서면 그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도 갑자기 크게 확 번지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산불이 확 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발화점이 있고 발화점에서 바람이 확 불면 그것이 전 산으로 확 번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발화점이 이제 생겼는데 그 바람이 부는 데는 바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번 여러분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의지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만큼 임팩트하게 우리 광주형을 한번 외쳐서 대한민국의 정치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강원도로 가져올 수 있는 멋진 일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열심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원창호 시장님도 끝까지 하셨는데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호선 선배님도 오셨고 우리 제가 원주고등학교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입학 원서를 쓰러 갈 때 그때 서울 제가 두 번째 가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친척집 결혼식 때 한번 가봤고 두 번째 서울을 가는 건데 그 지도책에 사회과 부도책 그거를 앞을 뜯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입학 원서를 쓰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청량역에 처음 도착해서 연세대학교에 갔을 때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지구라는 별에 와서 태어나서 긴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지구란을 떠나는 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동안에 저는 꿈을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 강원도민들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셨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항상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어넣은 그 생명을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그리고 인간 하나하나가 가장 존엄하게 사는 멋진 나라,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은 매일 밤 하늘을 쳐다보면 제가 드린 선물이 있을 겁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제가 드리는 선물이고, 달이 뜨면은 이광재가 드리는 선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의 신간 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 우리 모두 별처럼 빛나서 대한민국을 밝히는 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저자 사인회 대신 1층에서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안전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로비에서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인데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